염세무사님, 혹시 이 뉴스 기사 보셨어요? 어떤 기사? 지금 뉴스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봐서 종부세 폭탄 나온다고 아주 난리예요. 근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나도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고, 자, 1세대 1주택자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게 전혀 없어. 진짜예요? 뉴스에서는 큰일이라던데. 에이, 봐봐. 우리 세무사잖아. 자, 부부 공동으로 하면 이 다음에 그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둘이 나누니까 세금 줄어들지? 증여세 처음 살 때부터 부부 공동으로 했으니까 중간에 증여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증여세도 안 나와, 취득세도 안 나와. 그리고 상속세, 상속이 발생하면 어느 한쪽으로 재산이 몰려있지 않으니까 상속세 폭탄도 맞을 가능성이 낮지. 아니, 지금 종부세 얘기하잖아요.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 이렇게 취득했다, 문제 없어. 자세한 건 우리 세무법인의 돌아온 탱자 정현호 세무사가 알려주라고 할게. 정현호 세무사 나와.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현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요새 뜨거운 감자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공동명의 1주택은 이득이면 이득이었지 손해일 수는 없으니까, 네, 여태까지 이걸로 걱정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걱정 다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본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 종부세법에서 말하는 이제 1세대 1주택이란 저희가 양도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 시행령 제2조의 3을 보면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단 한 명이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명이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이제 세대원 중 단 한 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 이제 세대원 두 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언론 보도 내용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단독명의면 1세대 1주택자고 공동명의면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걸로 판단되는데, 과연 이렇게 다르게 판단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이제 먼저 기본공제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희가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서 14억이나 9억을 공제해 주는 걸로 개정됐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4억 원 플러스 5억 중에 내가 거주한 주택 공시가액 비율만큼 공제해 주는 걸로 개정됐는데요. 이때 저희가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니까 거주하는 경우에는 14억이 공제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9억이 공제됩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이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걸로 판단되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에 따라 공제액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4억 더하기 1억 곱하기 1이죠. 저희가 거주하니까 이 주택 비율이 1이죠. 해서 각각 9억씩 총 18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4억 플러스 5억 곱하기 0이죠. 거주하지 않으니까 해서 각각 4억씩 총 8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각 사례별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일 때 공제액이 18억으로 조금 더 커서 이때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9억 원으로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이제 보도 내용대로 공동명의가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번에 조정세정책이 있는 주택은 28년부터 80%가 적용되는데,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여기 1번에서 제외가 돼서 2번에 따라 70%가 적용되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 단독명의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니까 2번에 따라서 이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걸로 판단되니까 이 2번이 아니라 1번에 따라서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되고요. 네, 이 경우에도 이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더 불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리한 게 꽤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이 과세 대상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염세무사님이 꼭 강조해달라고 부탁하신 부분이어서 이거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14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의 9억 초과하는 주택만 과세하는데 이 종부세는 납세 의무를 각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뭐 단독명의다 하면 당연히 이제 14억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 인별 기준 시가, 즉 각자가 가진 이 주택 지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가, 이 9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이거를 전체 주택가액으로 환산하면 공동명의 18억 기준으로 이 종부세를 과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인데 지금 갖고 계신 주택이 18억 이하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부세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영상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독명의일 때랑 이 공동명의일 때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이 기본공제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할 때 공동명의 18억이 더 크니까 이때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지만 이제 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명의 공제 9억이 더 크니까 이때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금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자니까 70%가 적용돼서 이것도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세율이랑 과세 대상은 이제 각각의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은 더 낮고 과세 대상 기준은 더 높은 다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독명의일 때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별 세액공제랑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이거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 차이가 있어요. 잘 말씀하셨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이 단독명의랑 공동명의 중 어떤 게 유리한가 이거를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공동명의가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분리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이게 이제 다음 내용에 나오는데 바로 이 납세 의무 특례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종부세법 10조에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치 우리 중에 단 한 명만이 이 주택 전체를 소유하던 것으로 보아 이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공동명의로 인해서 오히려 불리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납세 의무 특례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마치 한 사람이 이 주택을 보유하던 것처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인한 이런 특례 규정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어린이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납세 의무 특례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에는 이 납세 의무 특례를 안착하시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다 커가지고 별도 세대를 이루게 됐다 하면은 이제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리면 이 납세 의무 특례는 이제 이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이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에 따른 사람, 이 사람이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부는 5대5로 지분을 같게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려보자면 둘 중에 뭐 소득이 많은 사람 이런 분 선택하지 마시고요. 연령별 세액공제랑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크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즉 우리 둘 중에 이 종부세를 조금 더 적게 납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 납세 의무 특례, 납세 의무자로 신청을 하면은 이제 끝까지 절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인해서 오히려 종부세가 더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1주택 납세 의무자 특례를 신청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명의로 하면 아까 염세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양도세나 상속세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유리하니까요. 공동명의 하셨던 분들 지금 스스로를 잘했다 하고 이제 스스로 박수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요새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사실 와전된 용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걸로 본다. 이거는 사실 이번에 개정된 건 아니고
이제 2008년에 이 종주택가 입법될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뉴스 기사만 보고 이제 벌벌 떨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납세의무 특례 신청할 일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사 정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